효성이 맺은 또 다른 계약서, 역시 법률자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체결했습니다.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법률자문료는 2달에 2억 원, 세금은 효성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재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역시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조부장을 지냈습니다.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이인규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 1과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 그는 검사장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입 내역을 축소 신고해 세금 15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정은호 씨 원정 도박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주목받은 건 홍만표 변호사의 수입 액수였습니다. 2011년 퇴임한 뒤 서초동 쌍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110억 원, 한 달 평균 6억 8천만 원입니다. 2013년엔 건강보험 납부액이 개인 소득자 가운데 1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사건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차례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셋째 딸 조현민 씨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대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인 이명희 씨는 상습 폭행과 폭언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주식회사 한진은 검사장 출신 전관을 비상근 법률고문으로 영입합니다. 박민표 변호사입니다. 대전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7년 퇴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퇴임 전 검사장으로 지휘했던 검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박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한진이 접근할 수 있는 검찰 네트워크가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명희, 조연아 모녀 수사를 맡은 예세민 부장검사는 2014년 대전지검장 시절 부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 사건들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자문을 해주는 거지 네네. 개인 그 사건에 대한 자문을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개인을 변호하려면 거기에 따른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을 자문해주면 그 기업의 자문을 의견을 주잖아요. 그거하고 개인 자문하는 건 내용이 다 달라서. 전관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왜 사건 수임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문 계약을 맺을까? 고문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선임 사실이 공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판사나 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공식적인 루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비공식적인 그 편의를 위한 대가가 선임계를 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보다 그렇지 않는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전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느슨합니다. 2015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면서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은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거나 아예 기업에 취업하는 건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대전 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조성욱 변호사. 곧바로 개인 사무실을 차린 뒤 3년간 기업 16곳과 법률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 2곳, 효성그룹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태광과 효성은 모두 총수의 횡령, 배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는 로펌 취업 제한 3년이 끝나자마자 3대 로펌 중 하나인 화우에 들어가 지금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영입한 전관 변호사들도 공통점이 있네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퇴임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장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전관들에게는 퇴임 직후 1년까지가 소위 말하는 끝발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직전까지 함께 일했던 후배 판검사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검찰이 때때로 이 재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배 검사들에게 큰 퇴임 선물을 준 꼴이 돼버렸군요. 예. 어쨌든 비리와 약점이 많은 재벌들과 그들을 변호하는 전관 변호사들, 이들이 형성한 엄청난 규모의 법률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나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극소수만이 형성한 전관 카르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